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캄보디아 사건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데 왜 갑자기 캄보디아가 느닷없이 튀어올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까요? 오늘은 그 의혹을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여론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해외 범죄 사건과는 달리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는 표현이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거의 동시에 등장하며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점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 형성의 방향을 설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재명의 대응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이 이미 덜끓은 이후에야 발언이 이어졌고 그 시점상 결단보다는 여론 진화용 메시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고 다독거리는 메시지에 가깝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캄보디아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캄보디아 대응은 이재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이 대통령을 끌고 간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의 리더십의 약화 그리고 정책 주도력 상실의 신호로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시점에 캄보디아와 중국이 거의 동시에 관련 입장을 내놓은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재명이 캄보디아를 비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캄보디아와 중국이 성명을 냅니다. 캄보디아는 이재명을 향해서 대놓고 관광과 사기 취업도 구분 못하냐,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한국 국민과 지도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뻔히 조선족과 중국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그 중에 몇 명이 잡혔음에도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중국인 혐오를 선동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보통 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내정과 관련된 논평을 내는 것은 외교 프로토콜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는 그 선을 넘어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기존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언론들조차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정부는 무능하다라는 제목으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언론이 정권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수명 계산이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패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말기 조국 사태 이후 언론 태도의 변화와 유사합니다. 이처럼 여러 정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내 여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보 네트워크와 외교적 신호전이 결합된 복합작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왔고 그 정보를 미국과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및 해외 송금 경로 동결 등 금융 제재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정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해외 계좌 동결이나 암호화폐 차단은 미국 재무부의 오펙 해외 자산 통제국이나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이번 사태는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공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정권은 사법 리스크와 정책 불안정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불확실한 파트너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통제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개입 대신 여론, 정보, 금융, 새 영역을 활용하여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의 태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인권이나 해외 범죄 사건에는 즉각 반응하는 유럽 언론이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미 이 사안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외교적 조율을 내렸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인도에서 인도 국민 1000명을 탈출시키고도 대외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미국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전체 시나리오를 조율하고 유럽은 조용히 동조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흐름 속에서 국내 여론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는 프레임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재판은 속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60%가 넘었고 반대가 28%입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본다면 실제 이재명의 지지율은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 값이 될 수도 있죠. 이는 국민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정권이라는 피해자 정권 프레임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며 사법부 역시 정치적 부담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재판의 속개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과 국정원이 함께 움직인 정치적 신호작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언론은 정권을 방어하지 않으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꼬장으로 이미 모욕감을 충분히 느낀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의 속행을 내일 당장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재판 속개는 사법부의 결정이 아닌 여론의 결과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국제적 압박이 만들어낸 구조적 귀결로 보입니다. 사법부는 이제 이재명 재판을 속행한다고 해도 누구도 이 재판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비둘기 대가리 민주당은 발작하겠지만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정보전의 무대 한가운데 서 있으며 이 전장은 국민의 감정보다 훨씬 큰 국제 정보망과 외교 신호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정권의 위기를 넘어 이재명 체제를 정리하기 위한 국제적 압박의 서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멸공